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18일 일본과 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메 오이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이메가 이와키 상대로 지긴 했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수비 흐름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낫다. 일단 에이메가 실점한 것이 자책골과 상대의 스로인이 박스 안에서 난전을 만든 케이스였다. 사실 에이메가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의 수비력은 괜찮고 이 수비를 바탕으로 공세를 후반에 거는 성향으로 상당히 오이타를 상대로도 강했다. 2014년 패배 이후에는 오이타에게 패배가 없다. 이어서 오이타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승부에서의 장점은 부족한 편이다. 오히려 롱킥 위주의 플레이가 주를 이루는 편이기 때문에 오이타의 흐름은 상당히 간단한 흐름의 전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 때문에 골을 넣지 못하고 에임의 상대로 전전긍긍하다고 상대의 승부를 보는 한 방에 무너지는 케이스가 다수였다. 지난 대결에서도 두 골을 80분 이후에 내주면서 2대2로 비겼다. 일단 에이메가 오이타 상대로는 페이스가 좋은 편이고 특히 두 팀이 모두 오픈 플레이에서의 수비적인 능력치가 좋다. 그나마 에이메가 후반에 승부를 보는 상황에서의 능력치 정도는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있다. 이번 경기 에이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울산현대 대 수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은 1대0으로 대구를 격파했다. 김판곤호의 첫 출항은 승리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대구에게 슈팅을 많이 허용했고 아직 김판곤 감독 체제에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이어서 자책골 이외에는 골이 나오지 않은 것은 좀 아쉬웠다. 하지만 상대의 낮은 라인에 맞서서 유자 빌드업으로 일관하지 않고 어쨌든 돌파에 성공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수원FC의 공격력을 이제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적 시장에서 이영준이나 이승우가 팀을 나갔지만 외국인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는 장신 센터백 최규백을 스트라이커로 올리는 수까지 가동했는데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닌 최규백이 제공권 이외의 장점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결국 김은중 감독도 스트라이커 없이는 어렵다고 한탄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일단 울산도 아직은 김판곤 체제에서 경기력이 자리를 잡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상대의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점과 수원FC의 현재 스트라이커 뎁스 자체가 망가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울산이 저득점 상황에서라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다. 이번 경기 울산현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원FC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지난 대결에서 광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다. 다만 경기 내용 자체는 광주가 더 좋았고 자신들의 골도 자책골과 중거리 한 방으로 이긴 것이었다. 사실 광주에게 약한 이유는 강원은 늘 강한 압박을 주축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다. 광주의 특성은 상대 압박을 유도하고 이를 벗어나 넓은 공간을 저격하는 것이다. 플랜 A 자체가 광주의 상성이라는 소리다. 이어서 광주는 전북까지 격파하면서 3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하는 기록을 썼다.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지금은 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허율은 센터백에서 더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탈압박 기술이 좋아서 빌드업이 되는 왼발 센터백이라는 희귀 자원으로 거듭이 난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광주의 팀플레이 특성상 강원이나 울산 같은 압박 위주 공격적인 팀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강하다. 전체적으로 강원이 광주의 압박 특성을 잘 이용하는 편이다. 지난 대결에서도 경기 내용이나 득점이 들어간 상황은 운이 상당히 강원 쪽으로 웃어준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었다. 광주의 수비력도 지난 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으로 공격에 비해 약하다는 이야기도 통하기는 어렵다. 광주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광주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수원 삼성 대 전남 드래곤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은 전남을 상대로는 이미 좋은 기억이 있다. 염기훈 호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전남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는 수원 삼성이 전체적으로 높은 라인을 구축한 팀을 잘 상대한다는 장점에서 돋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안양전에서는 빌드업이나 수비에서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적은 찬스를 잘 살린 결정력은 돋보였다는 평이다. 이어서 전남은 천안 상대로 패배했다. 최근 부산과 천안 등 역습 상황에 강한 팀을 상대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장관 감독은 천안전 패배 이후에도 내려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천명하기도 했다. 결국 수원 삼성 상대로 좋지 못했던 시기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 아쉽다. 그나마 플라나나 발디비아를 필두로 한 공격 전개 자체는 괜찮았던 편이다.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수원 삼성이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강력한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전남을 상대로는 이미 승리로 상대를 올가맨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번 경기 수원 삼성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천FC 대 서울 이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천은 이랜드 상대로 꽤 강했다. 특히 이랜드의 공격적인 성향을 잘 방어하고 역습으로 철퇴를 먹이는 경우를 자주 보여주는 형국이다. 부천의 공격이 아주 뚜렷한 수준은 아니지만 3-5-2로 상당히 견고한 수비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이랜드의 득점을 방해하는 것이 잘 통하는 중이다. 부천이 지난 3경기에서 이랜드 상대로 멀티골 실점은 없었다. 이어서 이랜드의 상황은 썩 수비적으로는 녹록지 않다. 후반 조커로 쓰일 예정인 몬타뇨 등 공격진이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늘 수비적인 규율이나 안정감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다. 공격수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요구하는 성향은 아니라서 빌드업과 수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센터백들의 부담이 크다. 김호기와 오스마르도 클리어링이나 패스 등 미스가 상당히 잦은 편이기도 하다. 부천이 최근 이랜드를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국인데 수비를 바탕으로 이랜드의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부천이 득점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 2승 1무로 부천이 우세다. 일반 승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기 부천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 아산 대 부산 아이파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산은 휴식기 동안 수비를 얼마나 정비했는지가 관건이다. 최근 라인을 쭉 끌어올렸던 김포, 안양, 전남 상대로 다실점을 허용하고 졌기 때문이다. 다만 무득점에 머무른 것은 안양에게 0-1로 졌던 한 경기뿐이고 전체적으로 기조를 수비 역습 구조로 바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부산 상대로도 밀어붙이는 상대를 배우 공간을 노려서 올 시즌 3-2로 승리를 거둔 점도 칭찬해 줄 수 있다. 이어서 부산은 박진섭 체제와 조성환 체제에서 모두 역습 상황에 강하다. 특히 최근 3연승을 거둔 팀들도 전남과 안양 등 상당히 공격적으로 승부를 거는데 익숙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아산이 시즌 초반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맞불을 놓는 성향이라면 몰라도 이미 홈에서 자신들이 점유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역습에 당해서 일격을 당하는 등 공통적인 단점을 극복한 느낌은 아니다. 일단 부산이 여전히 지공 상황에서의 흐름은 좋지 못한 편이다. 아산도 지난 경기들에서는 밀어붙이는 성향의 팀에게 약했지만 공격은 무기력한 모습까지는 아니었고 이미 부산을 상대로 점유가 밀린 상황에서도 3-2로 승리를 낚아온 적이 있다는 건 특기할 만한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충남 아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